보죠. 8번 보겠습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시루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 공원 설치하기 위해서 공원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 군가로 딱 결정 고시하면 그걸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했다 이렇게 하죠. 법적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국토교통부장하고 그 다음에 시도사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 고시해 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 미집행했다. 그런 부지를 장기 미집행 부지라 하죠. 이런 부지에 예가 있을 때는 먼저 이 안에 지목이 대인 토지소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매수 청구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법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 얘네들 말하죠. 얘들은 지방에 있다, 바로 지방에 있다 현황 보고하죠. 현황 보고를 매년 해야 합니다. 매년. 그리고 자, 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저 부자 내의 토지 소유자들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청할 때는 누구한테 하는가? 매수무자한테 하죠. 매수무자는 원칙 누구냐? 이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이고 지자체장. 그러나 외회적으로 이미 저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 자가 한국토지동사다. 그러면 시행자한테 하는 것이고요. 시행자 있으면. 아니면 또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자, 관리할 의무자가 이미 결정 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안 했다. 그러면 그 의무자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 의무자. 만약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매청합니까? 설치할 의무자한테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이때 매수 의무자들은 법적으로 매수 청구를 받으면 사할 의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나 몇 개월 내에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6개월 내에 산다 안 산다, 산다 안 산다 이렇게 결정해 주죠. 만약 안 사겠다라고 알려주면 바로 지목이 대인 토지서는 허가 받아가지고 3층 이하인 단독택 건축할 수 있고요. 공동택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층에 제1종 근생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종 근생 설치할 수 있죠. 다만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단란주 좀 안 된다, 노래 연습 좀 안 된다, 안 마셔서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중생활설 안 된다 이런 거 생각나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만약 사겠다라고 통보했다면 몇 년에 사야 됩니까?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죠. 근데 2년에 매수를 하게 될 때 만약 매수 가격은 어떻게 결정납니까? 매수 가격은 산다면 매수 가격은 공시가일까요? 공시법을 준용할까요? 공시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진입 보상법률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되고,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결정 났다 그러면 지급 방법 원칙 무엇을 줍니까? 현금으로 주죠.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다 그럴 때 한해서만 도시군계획설 채권을 줄 수 있죠. 이 채권을 지급할 때 지목이 대인 토지가 원하면 원한 만큼 줘도 되고 원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직권으로 그 땅이 부재 부동산 소재토라든가 비업용토로서 매수액이 얼마를 초과한다면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만 강제로 줄 수 있죠. 이때 채권을 줬다면 몇 년에 상환 조치해야 됩니까? 상환기간은 10년의 법률에서 조를 정하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 2년 이내에 사지 않고 버텨버렸다, 지연시켰다 그래도 허가받아서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 고셔놓고 몇 년 지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실효됩니까? 몇 년 지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실효돼요. 20년이 지났는데 사과하지 않고 지나쳤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저 결정은 실효돼서 부재에서 풀려버리죠. 공원에서 이제 해지돼 버리죠. 그렇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날 걸. 이렇게 효를 잃게 되면 실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누가 고시하느냐? 결정권자들이 고시하기 때문에 바로 시장, 군수인 꼬마들은 고시도 못하는 거 실효고시도 이네들만 실효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10년 이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이게 이루어졌다면 실식의 인가가 이루어진 부위라면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동되었고 보상 절차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실식의 인가가 이루어진 부위라면 매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자체장이 바로 매년 지방에게 현황복을 올리죠. 10년 이상까지 사업하고 있지 않으면 그 현황을 조사해서 지방에다 매년 올리면 지방에서 이네들한테 해제 공고를 보냈죠. 해제 권고. 생각나요? 해제 공고는 보호 반납부터 며칠에 보냅니까? 90일에 보내죠. 이때 이네들은 그게 구속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안 풀어도 되죠. 그리고 이 4명 특광 특특 이 4명은 지네들이 결정했던 건 지네들이 해제를 해 나가면 되지만 이 시의회에서 군의회에서 시장군한테 해제 공고 서명이 날아갔다 그러면 자기 시 내에 군 내에 도사님이 결정해 놓은 것이 있다면 지네들이 해제 결정 못한다. 알겠죠? 자기들 해제 결정 못하니까 도사한테 해제 신청을 하게 되고 해제 신청을 받았던 도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에 해제 결정해 준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져 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자 이 여기에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해제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최초 보관납부터 다시 몇 년마다 현황 보고해야 하든가 2년마다 이런 것들이 떠나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하여 이런 사유 때문에 해제 못합니다라고 소명 자료를 올려야 하는데 소명 자료는 몇 개월 이내에 올려야 하든가 6개월 이내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신설됐는데 이 토지소유자 10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땅 소유라면 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차로 누구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서를 낼 수 있냐? 여기 이방권자. 누구한테요? 이방권자. 저 시설 결정을 하기 앞서 그 계획을 위반했던 이방권자. 이 친구는 바로 3개월 내에 응답해서 알려줍니다. 못하겠다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거부당하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해제 신청할 수 있냐? 누구한테 할까요? 어? 결정권자. 좋아요. 결정권자. 결정권자한테 들어가면은 바로 이 친구 한다 못한다 몇 개월 이내 답변 줘야 되냐? 2개월 이내. 여기서 또 거절당하면 누구한테 3차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장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한테 최종적으로 해주세요라고 해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파트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자, 그 내용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다 풀 수 없으니까 8번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몇 년 되는까지 사업하면 실현된다고 그랬어요. 20년. 그래서 10년에 틀렸고요. 2번 지방회의는 그 결정으로부터 10년 이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형과 단계 빌딩을 수배는 틀렸어요. 지방회의는 그 말 줘버리고 지자체장은 그래야 되죠. 이네들 지자체장. 특광특특 시장수. 지자체장은 그래.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지막에 수립해야 한다 그 말 줘버리고 수립해야 한다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방회의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지방회의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장기 미집행 그 시설 결정 해지를 공고받은 시장군수는 그 시설 해지를 위한 결정을 누구한테 아까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도사. 국장에 틀렸죠? 도사. 4번 장기 미집행 시설 결정의 해지를 신청한 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앞부터 몇 년의 해지를 위한 결정해 줍니까? 1년. 맞습니다. 5번 시장군수는 이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 주는데 그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시장군수는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죠. 아까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결정고시에서 묶어놨으니까 실효되면 실효된 사실도 이네들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들어갑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됐네요. 1번 도시 군 관리구로 결정된 하천 정비 사업. 거기 봐봐. 도시 군계획으로 결정된 하천, 이게 바로 도시 군계획 시설이에요. 뭐라고요? 도시 군계획 시설. 그래, 도시 군계획으로 딱 결정된 시설이 도로다 그러면, 하천이다 그러면 그걸 도시 군계획 시설 합니다. 이런 도시 군계획 시설은 설치하든 정비하든 개량하든 바로 무슨 사업 일종이냐? 도시 군계획 사업 일종이죠. 그리고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2번 볼까요? 자, 이 도시 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 이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바로 아까 행정청이 시행자인 시도사, 뭐 국장, 시도사, 이네들이 행정처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이네들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지정 시행자로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순수 민간인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이렇게 내려고 한다, 이렇게 내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을 수여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2상을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생각나요, 안 나요? 날걸? 근데 이 순수 민간인이 아니라 국지공이 이렇게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이렇게 가려고 한다, 들고 하려고 한다. 그때는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자, 그 내용을 바로 문제화시켜서 출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2번인데, 한국 토지주동사 할 때 공짜 나왔죠. 국지공. 공 나왔죠. 공이 시행자 증을 받으려면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나왔네 그게. 자, 그리고 3번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라면 이 시행자가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지정받았던 시행자든 불문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토지에 정착했던 물건이 됐든 소유권의 권리가 됐든 여기 있는 것은 다 수용과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자가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불문하고 다 수용사용할 수 있고요. 수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시설에 인접한 것은 바로 수용은 할 수 없고 바로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수용할 때는 바로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하면 되는데, 공치법에 대한 등록으로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절차상 실식의 고시가 있게 되었다.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되니까 별도로 공치법상 사업 인정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3번 맞습니다. 4번 행정청인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공시설은 그 설치할 그 시설을 관리할 관청이 무상으로 귀속된다. 맞습니다. 자, 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었고요. 아까 이렇게 시행자는 크게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었고, 이게 이네들한테 시행자 지정받았던 비행정청 시행자도 있습니다. 이때 이네들이 시행자 가지고 여기 공원 조사하는데 여기에 원래 도로가 있었다. 그래, 기존의 도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를 대체해서 이렇게 펑 짐떠나 뚫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롭게 이 공공시설, 이 도로 뭐 이런 것들을 바로 공공시설 합니다. 공공시설. 그래, 이렇게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것을 관리할 관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소유권이. 그리고 종전에 용도 폐지된 것들, 이런 것들은 용도 폐지된 것들은 바로 그자가 시행자가 행정청이라면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예요. 자, 그래, 새로이 사업자 공공시설이 설치됐다.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소유권이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전에 용도 폐지된 것들은 행정청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업을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했다 합시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했고요. 옛날에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이 있다 합시다.
근데 새로 설치한 공사로 소유권은 무조건 그것을 관리할 관청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기수됩니다. 근데 이 용도 폐지인 종전 것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도에서만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해 두십시오. 자, 4번은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이고요. 5번은 아까 했던 것입니다. 넘어가시고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면 자,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아까 했던 겁니다. 그것도 가부 소유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hin 토지다. 한국토지동사를 시행자로 지급하는 사업 시설 부지가 있다. 가부 토지에 국토개법상 그 부지 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매수 청구 상대방 아까 이렇게 사업을 10년 동안 하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그것도 실식 인가도 하지 않았다. 인가도 안 받아갔다. 그럼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사가 매수할 수 있는데 매수할 때 시행자 이미 결정났다고 돼 있잖아요. 시행자는 지금 한국토지동서로 결정났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사는 누구한테 매수청해야 되냐?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때 한국토지공사는 6개월 내에 산다, 못 산다, 산다 이 여부를 결정해서 이 지목이 대인 토지사에게도 하나 보내주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청한테도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지자청을 보니까 특강 특특 시장구사한테 알려주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 지자청은 A광역시죠. 뭐라고요? A광역시니까 광역시한테만 알려주면 돼요. 구청장이 안 나왔잖아요. 알겠죠? 누구한테 알려주면 된다고요? 광역시장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사한테 한국토지공사 산다만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 한국토지공사가 지금 매수무자로서 시행자니까 이자는 바로 매수액을 만약 주게 될 때 바로 채권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 채권은 누가 매수무자일 때만 지급한다고 그랬어. 발행해서 지자체장일 때만.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는 지자체장이 아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없고 현금으로만 줘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무엇을 준다고요? 현금. 이걸 알고 있는 거를 작년에 응용해서 출제했는데 그리고 만약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자 거부당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사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매수시행당했다. 그때는 허가 받아가지고 아까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허가 받아서 몇 층에만 지을 수 있어요. 3층 단독택, 공동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돼요. 제1종 근생, 2종 근생 네 가지 안 된다고 그랬죠.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화시켜서 출제했습니다. 공법은요. 단순하게 나온 거 없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다 틀려버립니다. 알겠나요? 머리를 막 쓰고요. 또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 머릿속에 딱 넣어가지고 융합화가 돼 있어야 돼요. 융합화. 이게 따로따로 놀아보면 안 됩니다. 종합화가 돼 있어야 되고 융합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러면 문제 손도 못 대요. 자, 그래 10번 봅시다. 그래 가부 토지 매수 문제는 비구청장이다. 틀렸죠? 비구청장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죠. 그래서 틀렸고 값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다. 그리고 그 토지에는 건축물 포함되지 않나. 아까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죠. 3번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주로 지급할 수 있나? 없죠. 한국토지동사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금으로 현금으로만 줘야 되죠. 그래 틀렸고 채권 줄 수 없습니다. 4번 매수무자인 한국토지동사는 매수청구를 받았다면 몇 개월 내에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6개월 내에. 누구누구한테 알려주냐?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인 매수청구한테 갑하고 그리고 그 지자체장인 광역시한테 알려줘야 되죠. 맞습니다. 5번은 왜 틀린지 알죠? 매수하려고 결정하면 값은 자기 시도했다 3층이 아닌 다세대 이거 안 되죠.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되죠. 자,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가지.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꼭 함께 나오는데 1번 볼까? 주어민은 아까 했습니다. 주어민은 이반을 제한할 때 지구반에 대해서 기지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수립,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는. 그 다음에 2번 개발 장소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바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계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수립 변경한 그 계획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맞죠? 이렇게 결정 고시하고 지용대문을 작성했다면 지용대문도 직접 확정 고시하면 되지 도사한테 승인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4번 계획의 수립기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장이 다 정하죠. 시도사가 정한다. 틀렸죠? 국장이 정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5번 자 도시적 예허지구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지구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려는 쪽도 바로 지구단위로 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5번 보죠. 15면 도시 군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앞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3년이 틀렸죠. 2번 지자체가 매수무자이면 바로 토지가 원하는 경우 채권,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죄로 취급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그 채권의 상황을 10년에 벌어서 조례를 한다. 맞습니다. 4번 바로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무엇 받아야 그나마 설치할 수 있는가? 허가 꼭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5번 자 그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죠? 한국토지등록사 시행자다. 그러면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7페이지 갑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1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 정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에다 법적으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조성 사업지구는 개발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 장소 여기 대지 조성 사업지구다 그러면 이 지구가 있다면 여기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여기 전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없다가 틀렸죠? 있다. 그 다음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할 때 다 무슨 격으로 결정할까요? 도시 군가로 다 결정하죠. 도시 군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하지 않냐가 틀렸습니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다 그래야 돼. 그것도 그러하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겁니다. 3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그렇죠?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이 있다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역이 있다. 도시역 4가 있고 도시역 예허 지역이 있는데 그래 도시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역 예허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도시역 예허지역은 3가지를 설정하고 있어요. 계획관리로서 일정한 면적을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 계획관리로서 아파트 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30만 이상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지정하는데 그 장소와 자연 보존이라든가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10만만 있어도 된다. 이런 거 생각나는가 모르겠네요. 아파트 건설계획 포함 시 계획관리에다 정할 때는 바로 계획관리에다 정할 때는 3만만 있어도 된다. 그래 계획관리에다 정할 수 있고 도시역 예허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진흥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적 예허지역에 용도주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해버리고 폐지된 이 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라고 할 때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게 3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마지막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죠. 거기다 써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3가지가 떠올라야 돼. 아까 했어. 정택 10년. 그 다음에 시공에서 해제. 근데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면적. 그 다음에 녹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때는 의무적이죠. 정비구역에서 택지발주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 지정해야 한다. 시가와 조정에서 공원에서 해제했다.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 미만이면 임의적. 녹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됐다.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 미만이 임의적.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틀린 겁니다. 4번 도시발구에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이것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5번 도시형 내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당해 재개 정도는 건폐를 몇 번까지 완화 정의할 수 있는가? 150이죠. 건폐는 150까지, 용적은 얼마까지? 200.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짝짓게 두세요. 건폐는 150, 용적률은 200. 이렇게 수치를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그리고 혹시 시험장에 가서 계산 문제 나면 계산 문제는 일단 가장 나중에 풀고요. 시간 없으면 찍는 게 현명합니다. 알겠죠? 백날 풀어봐야 답 안 나와요. 자, 그래 그 3번, 5번은 다음에 요약집 할 때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 이번 코스는 지나가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맞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다 무슨 개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기 맞고. 2번이 틀렸다 하겠는데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 결철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라면 지구 단위 결정할 수 있는가? 3개. 그래서 2개가 틀렸고 2km가 아니라 1km.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3개 한다가 틀렸습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 결철부터 1km 이내의 장소라면 법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가셔서 개발행 허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는데 개발행 허가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개발행 허가. 자, 먼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먼저 허가권자는 알고 계시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인 특3 광시장수죠. 특이 3번 나오죠. 특별시장, 특별사시장, 특별자들사, 광시장, 시장수. 이네들이 허가권자인데 이네들한테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할 허가 대상이 있죠.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거 원칙적으로 약조로 몇 가지가 있나요? 6가지. 건, 공, 토, 물. 그래 건축물로 건축, 공작물로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게 생각나요? 떠오르죠? 이때 이 건축물의 건축권에 대해서 건축권에 대해서 허가 대상이다. 그럴 때는 허가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걸쳐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면 별도로 국토개법상 또 개발행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다 받은 거 간주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았다 아니면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에서 신고했다. 신고하면 허가 받으면 온다. 허가 받으면 오니까 개발행위 허가도 받으면 온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 법에 따라 건축공사 들어가가지고 공사 마무리됐다. 그때는 바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토협상 또 이 4가지 건에 대해서는 공사 마치고 나서 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검사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가지는 중검사 대상 아니다. 알죠? 뭐가 무슨 중검사 대상 아닙니까?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중검사 대상 아니죠? 자,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공작물 설치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을 말합니다. 특히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는 중대한 개발로서 허가 대상이다 이것이고 그러나 바로 농림, 어업용 비료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잖아요. 흙모래 자갈 바위 토지 형질 변경이
토지 형질 변경,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든가 공유수를 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는 원칙으로 허가받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도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꼭 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토지 형질 변경에서 바로 이 성토, 절토, 정지하고자 하는데 그 높이 깊이가 몇 cm 내면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가? 50cm 이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 없이 허용된다. 이런 걸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미 조성이 완료된 대지안에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도 경미한으로서 허가 없이 허용된다. 다만 성토제 그 다음에 토속 지치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을 토속체라는데 원칙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나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체는 부수한 행위니까 별도로 허가 만든다. 그러나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속을 채취할 때는 토속 채취 허가받아야 된다. 이거 아시고 토지 분할은 바로 그 녹간 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하를 받지 않고 토지분할 때 허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제51조 57조 1항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할 때 허가받아야 되고 넓이 몇 미터 이하로 토지 분할을 할 때도 관계 법령에 따른 인하를 받지 않았다면 이 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되는가? 5m 이게 떠올라야 되고 물건을 쌓을 때 어느 지역에다 물건을 쌓을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가? 녹간자 생각나요? 녹간자 어디서?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죠. 이 녹간자 안에서 울타리 아니하니 바꿔지겠다.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는 허가받도록 하고 있는가? 1개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공 토토토물이라도 그 건이 이 사업차 이루어졌다. 도시 군 계획 사업차 도시 군 계획 사업에 따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 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국토협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사업차 이런 거 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각각 법따라 실식인가 사업식인가 받아서 하지 개발에 허가 돼서는 절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은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있다면 위법자로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죠. 몇 년 몇 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벌금한다 이렇게 하시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고할 수 있다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비용은 위반자가 내야 된다. 위반자가 만약 바로 이행 보증을 예치해놨다면 그 보증 가지고 이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개발행 허가에서 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다.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때 허가권자가 저네들인데 허가권자의 이 허가 신청서를 내게 될 때는 기희 환경조 계획서를 처음 써야 되는 겁니다. 기희 환경조 계획서 생각나요? 기반서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서 이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치 적용조치 계획서를 함께 처음부터 내는 겁니다. 이 계획서를 처음부터 내면 허가권자가 바로 건축 또 의제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의제받기 위한 서류도 함께 내는 거예요. 개발행 장소가 농지가 포함됐다 뭐 산지가 포함됐다 그러면 농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산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함께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10일 이내 개최가지고 10일 이내 개최해서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만약 내준다 합시다. 허가 내주면은 이런 것들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산지가법상 산지용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해줘 버리죠. 생각나요? 의제 처리해줍니다. 근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는 해줄까 안 해줄까? 안 된다. 다시 한번 국토상 개발행 허가 받았다 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거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서 특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허가는 며칠이면 답이 나올까? 15일. 알겠죠? 이때 협의 심의 걸치게 됐다면 그 기간 빼고 15일에 허가 불허가가 결정난다. 이때 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결정할 때는 허가 기준이 5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개발의 허가 기준. 그 건이 바로 용도 적별 개발행 규모의 작업한가
주상자생 1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공간농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자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런 개발행위 규모의 작업한 거 따져보는 것이고요. 생각나요? 그 다음에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권이 그 적에 이미 결정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가. 어긋나면 허가 안 내주고 어긋나지 않을 때만 내준다.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꼭 듣도록 돼 있다. 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 다음에 바로 그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준다. 그 개발행위 장소까지 기반시설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 5가지를 검토한다. 몇 가지요? 5가지를 검토해서 적합하면 허가, 부적합하면 불허가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 개발행 허가를 결정하게 될 때 때로는 그 용도 3가지 용도가 있어요.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호 용도가 있는데, 시가화 용도 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윤을 처리할 때는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자를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유보 용도적인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역, 생산관리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도시계획의 심에 따라 걸쳐가지고는 그 기준을, 허가 기준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할 말 없다. 보존 용도적인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보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에서 들어왔다면 도시계획의 심에 따라 붙여가지고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할 말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15일 내에 결정해서 처리할 때요, 허가 처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적합하면 불허가로 갈 수도 있죠. 이때 이 허가 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이 허가권자는 바로 조건을 달서 허가를 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야, 기후환경조 할 거니? 라고 이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개발행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그자가 수용하면 허가, 거부하면 불허가로 떨어져도 할 말 없다. 그래, 이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때 조건부 허가를 받아갔던 친구, 조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뭘 예측할 수 있다?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자가 순수 민간일 때만 이걸 적용하고, 바로 개발행위자가 국지공일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하는 거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뭐 한국도동사, 지방공사일 때는 예측해 하는 거 아니다. 자, 예측해 한다면 바로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냐? 20%. 그리고 현금 보증으로서 다 예측할 수 있다. 예측 사유는 굴비 발차기가 떠올라야 된다.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굴비 발차기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개발행위를 완료해가지고 중검사까지 받아버렸다. 허가권자한테. 그렇다면 약속을 이행했다 보아서 즉시 이 돈은 환급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근데 만약 그 친구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하면 위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원상회복명을 내리고 명을 이행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할 때 이 이행보증을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정리했으면 좋겠고, 여기 봐봐요. 이때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요, 여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사업 부지 면적을 제시해요. 사업 부지 면적을 제시합니다.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도 만약 건축한다면 연면적, 면적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이것도 기재서 돼요. 그래,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겠다. 면적 뭐 9천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허가 받아갔는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면적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변경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 알겠죠? 더 키울 때는 변경허가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이 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래. 단축. 그 면적을 축소하려고 그래. 그때는 변경허가 받는 거 아니다. 변경 통제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그 문제를 가지고 쭉 여러분은 정리하면 돼요. 거기에 있는 것들 다 그런 말이에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발행 허가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에서 확대 축소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아 틀려요?
왜 틀렸을까? 확대했다 붙여요. 확대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축소만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 풀리니까요. 통과하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개발의 허가다 옳은 거 이렇게 됐네요. 1번 전다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는 개발의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맞죠? 2번 볼까요? 또 나오네요. 허가 받은 사업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장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확장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축소는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이죠. 3번 허가할 때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뭔 조건? 기희 환경조. 알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개발행위를 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것다 줄 거 봐요. 최대 5년까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것다 줄이실 것이고 도지기 이렇게 써놔. 도지기. 뭐라고? 도지기. 그래 최장 5년짜리 이게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야 돼요. 도지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가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가의 결정남으로서 행위자의 대폭 변경도 예상된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일 때만 최장 5년 동안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장 3년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은 틀렸다 하겠습니다. 4번은 최장 5년입니다. 5년. 알겠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까? 5번 행정층이 아닌 자가 개발행 허가를 받았네요. 새로 공공시설 설치했네요. 그때 종료 공공시설은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한도에서만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 한도에서만 알겠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 한도에서만 그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 넘어가세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자 개발의 허가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틀린 거 1번 토지 분할에 대해 허가를 받는 자가 그 행위를 마치면 중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죠. 2번 자 면적 연면적을 확대했다. 확대할 때는 어때요? 허가 받고 나서 확대하면 변경 받아야 되죠. 맞고 3번 그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환경조. 그 다음에 4번 도시관리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발사업은 이거죠. 무엇의 일종이에요? 도시군계획사업 일종이죠. 도시군계획사업차 이런 것들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일부를 공공유로 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공공용지는 국가 지자체 소유 것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토지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으로 편입해서 자른다. 또 토지일부를 토지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 시설을 좀 고시해놓고 지역내면 고시했다. 그 부분만 분할한다. 그때도 토지분할 허가 안 받죠.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받아가지고 토지 분할할 때 허가 안 받죠. 행정재산수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한다. 일반 재산을 매각 양형해서 분할한다. 그때는 허가 안 받죠. 생각나야 안 나요? 나을걸? 자 넘어가고 나오는 걸로 추정되니까 한번 7번 하나 풀어볼까? 7번 문제 7번 7번 보면 자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모두 그런 거 이렇게 썼는데 최장 5년간 그게 핵심 용어네요. 설문에서 최장 5년간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이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도지기 이렇게 도지기 이렇게 뭐라고요? 도지기 몇 번일까요? 디귿 리을 미음 도지기 최장 5년 기업과 니은은 최장 3년 됐나요? 자 넘어가요. 33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자 개발 밀도 관리하는 설명에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거 개발 밀도 관리면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좀 떠올라야 돼요. 개발 밀도 관리. 자
개발 밀도의 뜻. 개발 밀도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있다. 곤란한 지역에 있다 지합니까? 필요한 지역에 있다 지합니까? 곤란한 지역에 있다 지정하죠.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정하면은 효과, 지정 효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엄청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이때 용적률은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것을 몇 %까지 강화되도록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냐? 50%. 알죠? 자, 이런 개발 밀도 관리는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있는데요. 지정권자는 국장일까? 지자체장일까요? 지자체장이 6명의 특수리광 시장수에 국장은 지정 기준을 정할 자죠. 지정 기준.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지만 지정권자는 특수광시장 지자체장이다. 국장이 지정권자 아니다.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정할 때 지정 가능 지역은 지정 가능 용도는 세 가지밖에 없다.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다면 정한다. 다른 지역은 지정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절차. 지정할 때 절차. 뭐만 필수로 거치면 되냐? 지정 절차. 변경 절차 같습니다. 지정하든 변경하든 심의는 꼭 걸쳐야 된다. 뭐만 거치면 된다고요? 심의 걸쳐서 지정 고시하면 끝이에요. 이때 심의는 중앙도시 내 심의일까요? 지방일까요? 지자체장이 지정권이 하니까 중앙에 나면 절대 안 되고 지방도시 내 심의를 꼭 걸쳐서 지정 고시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개발 밀도를 딱 정해놨다 가정합시다. 개발 밀도를 정했다면 이 안에 기반시설 지금 바로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로 변할 바로 얘네들은 지정해놓고 주기로 검토해야 돼. 주기로 검토해가지고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때로는 강화 조치한다든가 때로는 완화 적용토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묶어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해제 조치를 해버려야 돼요.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 개발 밀도를 정할 수 있는 지정 기준은 우리 법에 5가지를 정해놨어요. 도로 서비스 매우 낮아 현재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도로리 국토교통부로 정하고 있는 용도별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이 예상된다든가 수도에 대한 시설 용량이 그 시설량을 향후 2년에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든가 향후 2년에 하우스 발생량이 그 하우스 시설량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든가 향후 2년에 학생 수 학교 수량을 몇 번 이상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0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면 좋겠고요. 1번 풀어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개발 밀도 관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의 정도는 용적률에 따라 포인트 잡고 최대 한도 몇 %까지 강화되는 효과 있냐? 50 용적률입니다. 맞고요. 2번 개발 밀도 관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주기로 검토하지 즉시가 틀렸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주기로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해제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주기적. 3번 바로 이 개발 밀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 꼭 걸쳐야 돼. 심의 걸쳐야 돼. 필수죠. 4번은 공업적 앞에다 주거적도 하나 쓰고 상업적도 써.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개발행위를 하여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그때 기반시설은 도로, 수도, 하수, 학교를 말해.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교 이 4가지 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포인트 잡고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없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특수리광 시장수라고 그랬죠. 국장이 틀렸죠. 넘어가죠. 넘어가셔서 제10절 보시면은 국토개법상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아닌 것. 이 기반시설 부당이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반시설 부당고요. 그래 기반시설 부당구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돼요. 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이미 1차적으로 개발되어 가지고는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수도, 하우스, 학교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다 지정합니다. 주로 시내에다 지정한다고 그랬죠? 시내. 근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을 하게 될 때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장소로서 아직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지역.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지역에 개발인가 집중돼 가지고는 인구입이 예상되기에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런 데다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 개발행위 집중적이 있다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특3 광 시장 군수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에다가 이걸 꼭 지정해 가지고 늦어도 1년 이내 이 지역의 기반시설 예산 총 얼마더라고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언제까지 깔아줄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적으로 설치 알려주겠는데 그 기반시설 설치기를 하죠. 설치 계획을 몇 년에 수립해야 됩니까? 1년에 수립해야 돼요. 만약 이 구역을 딱 지정고시해 놓고 1년 이내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딱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이 장소에 편입된 땅주인들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에 맞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장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안에서는 개발행 허가를 못 받아게 최장 몇 년 동안 막아놓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간다 막아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1회 하나에 일단 3년 막아놓고 아참에 1회 하나 2년 더 연장해서 최장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아놓고 이 계획대로 시에서 군에서 예산들에서 기반시설 쫙 깔아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해서 시면 시 예산 가지고 군이면 군 예산을 쫙 도로 이런 것들 설치해 준대. 이때 이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이걸 지정했거든요. 이 구역에 시급하게 기반시설을 좀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게 지금 이걸 지정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어떠한 기반 설치가 필요해서 이걸 지정하느냐. 도로, 그 다음에 그 공원, 그 다음에 녹지,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초, 중, 고, 학교. 대학까지는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은 필요 없다고요? 대학 필요 없고 폐기물시설. 이걸 두 번 출제했죠.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지금 필요하게 지정해라 라고 의무를 가고 있죠. 그래 이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지정했던 특광 특특시장수가 이 계획대로 쫙씩 기반시설을 깔아주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초중고, 대학 필요 없다. 그리고 폐기물시설 이런 깔아주고 바로 우리에게 민간한테 야 너네들도 좀 민간 사업 생겨 너네들도 이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좀 쓸 테니까 너네들도 좀 부담해라 해서 너네들한테 부담을 시키는데요. 이때 부담률이 민간의 부담률은 전체 비용 대비 20% 이내 때로는 25% 가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 이 민간이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할 때게 뭐 할 때만 낼까요? 신축하고 증축이 생각나요? 뭐 할 때만요? 신축, 증축. 그리고 기존 연면적 합에서 200점부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만. 근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기존 철거 전에 연면적 빼고 새롭게 신축을 통해서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 대상 연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신축, 증축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게 무엇으로 내도 됩니까? 현금, 카드, 토지 물납으로서 되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치셔야 되고 자 여기 이제 중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뜻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구역이 정했다면 개발 밀도구역 내했다만 정한다. 외했다만 정한다. 외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개발 밀도구역이 정됐다면 외후 지역에다만 지정하기 때문에 개발 밀도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장소의 중복 중첩에서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정할 때는 절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도시군가로 결정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바로 이네들이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는 최소 10만 정도 이상으로 찍어서 지정해야 된다. 서로 떨어졌다면 10만을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연접 개발할 때는.
자, 이때 이 기반설 부담금은 의무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적 지정 대상직이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 적이 개발행위 집중적이다. 그래, 이 적에 적용되고 있는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됨으로써 그 적에 적용되고 있던 행위자니 강화될 때 완화할 때 행위자니 바로 집중되겠습니까? 완화 해이돼 버릴 때 그때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용도적 등이 변경됨으로써 용도적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적, 용도를 다 대입하는데 이런 것들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역시 행위자니 뭐 될 때 완화됐을 때 그리고 그 적의 개발행 허가 건수가 바로 전년도 대비 전년도라서 몇 퍼센트 증가한지요? 2% 이상 증가죠. 그 다음에 그 적의 인구 증가율이 시인구 증가율 대비 전년도 몇 퍼센트 높은 지역이 있다면 20% 이상 바로 높은 지역이 있다면 바로 인구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은 개발행위 집중지역에서 빨리 기반서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때 이 용도적 등이 변경됨으로써 해제됨으로써 이 말은 여기 봐봐요. 원래 이 땅에 어저께까만 해도 자연 녹지겠는데 오늘부로 용도적이 제3종 일반주로 변경되었다면 행위자니 완화된 쪽으로 변경됐을까? 강화된 쪽으로 변경됐을까? 완화. 그때는 아파트 막 질 수 있는 땅이 됐으니까 완화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땅이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였는데 그도 나오면 안 되겠다. 물질산 시가 예상돼서 그 위에다 시가와 조정을 딱 징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시가와 조정에서 오늘 해지됐다. 그럼으로써 개발에 집중한다. 그럴 때도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원래 제3정이었는데 그 3정했던 일반 주거지를 자연환경 보존을 오늘 변경 고쳐버렸다. 그러면 행위자니 강화된 쪽으로 변경됐을까? 용도직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된 쪽으로 변경됐을까? 강화. 그때는 개발행위 집중될 만하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이 기반설 부담금을 지정하게 된 지정권자 지정 절차상 두 가지가 필수적이다. 아까 첫째는 지방도시는 심의 하나만 거치면 끝이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꼭 거쳐야 한다. 주어민 의견 꼭 들어야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여기까지 깨뜨리고 계셔야 한 문제를 맞힐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자,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문제로서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의무적이죠. 아닌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완화 해제, 2번 완화, 3번은요. 개발행위에 하여 기반설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쪽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것은 개발 밀도가 지정할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틀렸어요. 4번은 키포인트를 잡아요.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5번 키포인트는 쭉 가다 보면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게 핵심 용어죠. 자,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고 3번 4번은 이거 나와도 못 맞히는 문제니까 통과하고 5번 그런 문제는 매년 이렇게 한 4문제는 손 못대게 출제하니까 그런 것은 포기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이다. 옳은 거 1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중차바에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고 있다가 틀렸고 없다. 2번 대학은 기반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3번 기반설 설치면 현금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하는데 밑에 토지로서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물납. 자, 4번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렇게 아까 봐봐요. 여기다 기반설 부담을 정했다면 개발행 허가를 아까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허가 못 받아간다.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고 최장 5년 동안 제한하는데 1차로 1회 하나에 일단 3년 동안 제한하고요. 아참이 여의찮으면 1회 하나에 더 연장할 수 있어. 몇 년을?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죠. 2년. 이때 기간만 연장한다. 여기 봐봐요. 이렇게 최초로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가 라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바로 심의를 거쳐야 돼요. 뭘 거친다고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합니다. 그런데 기간만 연장하려고 한다. 그때는 심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기간만 연장할 때 심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4번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 허가를 제한했다. 1회 하나 3년 제한했다가 1회 2년 더 연장하고 싶다. 그때는 심의 거쳐야 한다. 거칠 필요 없다. 없다. 그래서 틀렸죠. 5번은 왜 틀렸을까요? 2년이 아니라 뭐요? 여기 봐보세요. 보고도 모르겠어요. 몇 년? 1년. 와, 이제 금방 다 했는데 몰라요? 몇 년? 1년. 그래서 1년 1년 다음 날 해당문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넘어가요. 괜히 했네요. 그럼 자, 6번 보겠습니다. 다 맞힐 거예요. 6번도 너무 쉬우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에요? 4번. 3번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통과하고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제11절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은 좀 여러분 힘드시니까 쉬었다 하죠.